여러분 혹시 지난 4월에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2022년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발표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8월 드디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소식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요거를 함께 살펴보면서 청년월세 특별 지원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우선 지원 대상 요약된 것부터 보겠습니다. 나이가 중요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그리고 부모랑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이 따로 되어 있고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 어떠한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이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별로 지원받을 수 있을 확률이 적어 보입니다. 일단 지원 대상의 연령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면 아실 테니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떠한 주택이 지원이 되느냐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수도권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면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 초과 시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지원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월세 60만 원을 초과한 어떤 금액과 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예는 이 설명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득과 이 재산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는데 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애초에 저소득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저소득이라 하면 어느 정도까지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청년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7만 원입니다. 이게 116만 원이라고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원가구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청년을 합쳤을 때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419만 원이 되어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미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청년이 아무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월 117만 원이라는 것은 요즘 아르바이트 주 40시간만 하더라도 180에서 190만 원을 받는 세상인데 어떻게 117만 원을 받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낮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득에 대한 평가액, 즉 이 구분이 소득이 아니고 소득 평가액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 이전 동영상도 아마 똑같은 논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말했던 청년 내일 저축계좌도 단순히 월급이라는 소득이 아니라 그 소득을 평가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이 가입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했다시피 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모의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모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계산은 복지로와 혹은 마이 홈포털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복지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복지로에 오시면 이렇게 복지 서비스가 있고 여기 모의 계산 중에 청년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일단은 클릭하시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원 사업의 내용을 여기서 다 대부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검색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주민등록상 출생 연월일이 만 34세가 되시는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와 동거 여부. 그래서 만약에 예라고 한다면 안 된다고 뜨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따로 사는 청년만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혼인 여부. 혼인은 해도 됩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이제 함께 사는 이제
뭐 배우자도 소득이 포함이 되겠죠. 일단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청년월세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을 받는 분들은 이 국토교통부의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해서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하는 순간 안 됩니다. 아니오로 넘고 그리고 이제 주택 소유 여부 내가 주택 소유 여부가 애매하다 싶으면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단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주택이 있다면 불가능하다. 이 주택이라는 것은 분양권과 입주권까지 포함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임대차 유형은 뭐 LH라든지 이쪽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공공임대. 자, 여기에 예시가 나와 있죠. 그 외에 그냥 민간인에게 임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 임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원제외 주택 항목, 즉 임대인이 혈족이거나 자, 방 하나인데 다수가 거주한다. 또는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월세 60만 원 초과는 그 예외 조항에 따라서 월세 7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하는 순간 불가능하다고 뜹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없음으로 눌러야겠죠. 자, 임차계약 방식은 본인이 해당이 되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세주택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월세를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뭐 보증금 월세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서 보증금이 자, 보통 이제 작은데 뭐 보증금이 적은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로 할까요? 적은 것은 500만 원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2천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2천만 원으로 하고 이 보증금을 넣는 순간 이 환산월 임차료 이 금액대로 넘어가는데요. 이 금액이 이제 월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금액까지 더해서 70만 원이 안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6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환산월 임차료는 그냥 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차료가 50만 원인 주택에 산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가구의 가구 원수는 혼자 산다. 그리고 원 가구의 가구 원수는 이제 청년 가구와 부모를 합치기 때문에 3명이 됩니다. 만약에 청년 가구가 누군가와 같이 산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걸 추가로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급여 수급자도 당연히 신청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되네요. 주거급여 분리 신청 및 수용 여부. 자, 아하,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거급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니오를 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과 재산이 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느냐? 아,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자, 청년 내 저축계좌처럼 근로사업 소득이 30%가 공제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아까 전에 기준이 1인 가구 117만 원이었다고 했는데 15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득평가액은 자,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기준입니다. 그런데 소득평가액은 105만 원에 불과합니다. 즉 소득기준 116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180만 원이라고 한다면 넘습니다. 그렇다면 약 170만 원 정도는 어떨까요? 119만 원 넘습니다. 즉 거의 160만 원에서 165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115만 원 정도면 아까 전에 그 116만 6천 원보다는 적으니까 일단은 청년 가구의 소득 금액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 여기 청년 가구의 재산을 넣어야 됩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가액도 큰데 만약 자동차가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총 재산 가액은 2천만 원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그 재산 기준을 봤을 때 1억 7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즉 자동차만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뭐 안 될 수 있는데 이 재산이 청년 내 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 환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 재산 가액은 이렇게 돼 있는데 딱히 환산한다는 내용이 없군요. 자 이제 원가구의 소득 금액입니다. 원가구 같은 경우에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즉 419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합쳐서 4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4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소득평가액 280만 원. 자, 왜냐하면 30%가 공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60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420만 원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들이 나이가 좀 있다면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공적이전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냥 550만 원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부모님과 청년의 소득이 합쳐서 5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평가액이 385만 원, 즉 소득 기준은 3인 가구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 재산, 물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겠죠. 만약에 집이 있다. 집이 있다면 이제 재산가액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뭐 된다고 치고 한 3억 정도로 놓겠습니다. 자, 원가구는 재산이 3억, 청년가구는 재산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결과 보기를 누르니까 위 결과에 의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 소득이 165만 원, 즉 적어도 주 40시간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즉 뭐 하루 이제 8시간은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알바를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원가구가 기준에 적합할 때 얘기인데, 어쨌든 이 소득평가액이 116만 6천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금액이 165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도자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참고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의 소득이나 재산을 원가구랑 합쳐서 보는 걸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외. 즉, 청년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즉 아까 만 34세까지니까 만 30부터 만 34세의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혼인을 한 경우, 그리고 또 미혼 부모인 경우, 또는 이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라 함은 월 97만 원을 말합니다.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급 170만 원의 이하 하여 소득평가액이 116만 원 이하여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가구라 불리는 부모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이 예외 조항을 참고하셔서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 소득만 보고 본인 재산만 보니까 지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원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최대입니다. 최대. 정액이 아니고 무슨 기준에 따라서 20만 원씩, 그리고 12개월, 즉 1년 동안 이제 지원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한시 사업이기 때문에 22년 8월 지금부터 신청을 해서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 기간은 22일, 8월 22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일주일 남았지만 미리 알려주는 이제 보도자료라고 할 수 있죠. 어디서 신청을 하느냐? 자, 신청 방법은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할 때는 이제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얘기는 이제 복지로 어플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신청을 어디서 하느냐. 하지만 편하게 하시려면 복지로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데 미리 전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린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청을 하게 되면 약 11월 정도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8월에 신청이 아니고 9월이나 10월에 신청하면 당연히 더 늦어지겠죠. 일단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8월에 빨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현자튜브였고요. 자, 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 함께 알아본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